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판 뉴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을 2년 앞당겨 2028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또는 대구시 의지로만 가능할지 끝판 뉴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홍준표 시장의 지시 이튿날 대구 주요 언론사가 상세 보도를 했습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실망시키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언론들이 이 기사를 주 기사로 처리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일 처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홍준표 시장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멘트였어요. 우리 시장님은 28년 개항할 수 있는 자세로 이런 멘트였는데 지역 언론사들은 28년 개항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백경록 기자의 답변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좀 애정이 좀 많이 늘어나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혹시 최정한 편집인께서는 이 이튿날 지역 언론의 이런 보도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죠. 뭐 이 홍준표 시장께서 말 한마디 하면은 10마디를 보태서 정말 그 미사역으로 해서 쓰는 게 이제 우리 지역 언론들이니까 네.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그 지난달 기준으로는요, 이 신공항 개항 예정은 2030년이었습니다. 자, 개항을 2년 앞당길 방법도 혹시 간부회의 때 언급이 됐습니까? 네, 홍 시장 간부회의에서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업체가 SPC, 이걸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참여한 후에 공구별로 나눠서 동시 착공해서 동시 준공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을 공사나 공구별 동시 착공하게 되면은 이게 5년으로 예상했던 공기를 2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보다 1년 앞당겨 개항할 수 있다는 뭐 하여튼 그런 그 판단입니다. 자, 지금 백경록 기자의 답변대로 자, 홍준표 시장의 목표대로 한다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1년 더 일찍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 이 두 가지 목적 다른 성격을 가진 이 공항이 함께 이동해야 되는 거라서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일단 군사공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 이제 민간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던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네. 민간공항은 그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나서서 짓게 되는데 현재 이제 추진은 군사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부대 양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고 8월 달에 이제 심의 통과가 목표인데 그게 되면은 이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이행 각서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업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이거 이미 이제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 절차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행정 절차는 기부대 양녀 방식의 행정 절차는 예정대로 쭉 가고 있는 부분이고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7월 달에 이게 완료가 목표인데 여기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때 우리가 특별법에 명시가 된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하고 대형공사 이걸 입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군사공항하고 민간공항하고 이원화 체제로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일단 지금 편집인 말씀으로는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을 할 때 국토부 그리고 국방부 두 개의 정부부처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자, 우선 8월달에 국방부의 그런 뭐 연구 공약 발표가 날 것 같고 7월에는 그 국토부의 민간공항 건설 계획이 담긴 사전 타당성 그리고 검토 용역 결과가 발표한다는 건데 혹시 홍준표 시장의 이런 간부회의 지시, 그러니까 즉 2년 앞당겨서 개항하라 이런 것들이 이런 국토부나 뭐 국방부나 뭐 용역 결과 발표할 때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이게 그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건 뭐 때문에 하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건지, 네. 그다음 또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 들 건지, 그다음 그 주변 지역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네.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전 단계로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사업 기간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결론은 낼 때가 이제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 결론이 그 여기서 아무리 대구시가 이걸 단축을 하고 싶어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는 이게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2~3달 내에 뭐 국토부나 또는 국방부의 이런 용역 결과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만약 그 발표되는 연구 영역 결과에서 2030년에 개항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시장이 지지한 2년 앞당긴 개항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또 실무적으로 네. 사업 타당성 조사에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지만 네. 실무적으로 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밀어줘야 되겠다 한다면 그거는 또 얼마든지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그 당시로 보면은요, 정말 속 시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자, 우선 뭐 국회 그 국토교통위가 소위에 있는 그 법안 심사 때도 사실 뭐 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이 처음에 약간 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조금 통과되는 데 힘들었었고요. 또 특별법 통과 배경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TK 신공항보다 1년 더 이른 2029년도에 개항한다 이런 그 국토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했던 배경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2030년보다 2년 앞당겨서 개항을 하게 되면 이 부산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정치권뿐만 아니고 부산 시민들 전체가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그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굉장히 그 난간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특별법이 통과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그건 가덕도 신공항이 그 6년 앞당기 가지고 2029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해서 네. 정부가 그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을 굉장히 위협하고 그 자리를 뺏을 거다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먼저 개항이 되면은 네. 그런 우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대구 경북이 자기들 저렇게 살자고 애를 쓰는데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우리도 그냥 양보를 하자 해서 양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이 6년 앞당겨 가지고 개항된다는 게 발표되면서 대구에서는 그때 대구시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그 분위기를 감지한 언론들도 그렇고 이제는 TK 신공항은 된다. 네. 부산에서 방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 일사천리로 흘러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보다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1년 먼저 된다. 거기다가 물류 및 그 민간 수송의 최우선 그 복합해서 중추공항성으로 이걸 짓는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산에서 사실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 대구에서 2년을 더 당겨 하고 싶어도 이걸 굳이 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해서 공항을 그렇게 그 개항 시기를 앞당겨야 되느냐. 네. 이건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과 TK 신공항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그 TK 신공항 특별법에도 예를 들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대서 조금 지원한다 이런 게 있는데 같은 시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국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덕도보다 1년 더 앞서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국비 지원도 정말 좀 참 정부 입장에서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토교통부가 난감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문맥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네. 28년 개항할 수 있는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28년 개항 28년으로 당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라라는 명령이신데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언론들이 너무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28년 개항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이걸 제가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다면 왜 28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데 일단 28년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일찍이라는 게 부산보다 1년 그렇죠. 일찍. 네. 이 가덕도보다 1년 일찍 되면 여러 가지 선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았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선거입니다. 이게 그 30년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 홍 시장의 선거하고는 전혀 너무 상관없는 연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선을 뭐 말씀하시는 지선이든 대선이든 거죠? 예. 예 어찌됐든 우리 저기 이제 3년 뒤에 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28년이라는 숫자를 빨리 당겨 놓으면 이게 지역민들한테 이 신공항을 이렇게 빨리 당기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28년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공항 개항 시기를 당기면 지역민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당기면 뭐 나쁠 거는 전혀 없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고 그다음 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조심해야 부작용은 선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 볼 텐데 지금 그 대구 MBC 시사톡톡 보도 이후에 뭐 MBC 보도국장 그리고 뭐 시사톡톡 진행자와 또 백경록 기자를 포함한 또 출연 기자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대구시가 고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소장을 보니까 그런 배경들에 있어서 지금 대구시는 그 국토부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활주로라든지 등등에 대한 과제들을 물밑 작업을 네.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홍준표 시장의 그런 지시대로 이번에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단장이 누구죠? 이종원 그럼 그분께서는 더 국토부랑 또 물밑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종원 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하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7월 기준으로 그 인사이동 돼가지고 이종원 단장이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단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대구시 MBC 시사톡톡을 고소한 대표인도 이종원 단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통합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종원 단장이 책임을 지고 거의 뭐 홍준표 시장이 지시한 대로 조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좀 정정할 거는 7월 기준으로 인사가 된 게 아니고 인사는 이제 이루어졌고 예. 그 이게 그 사전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이제 7월에 나오니까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지시한 대로 2년 앞당겨서 개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구 국제공항에 있는 그 주변 동구 주민분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굉장히 좀 그렇죠.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후적지 개발도 조기에 착공되고 또 조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2년 앞서서 개항하려면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은 사업자 선정입니다. 이게 그 공항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구시에서 발표한 대로 2028년으로 그걸 개항이 된다 칩시다. 네. 앞으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공사를 하면은 4년 만에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4년 만에 뭐 된다는
그걸 뭐 또 밀어붙이가 하면은 뭐 범정부적으로 해서 도우고 하면은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수치를 단순하게 해서 그게 4년입니다. 4년. 그 2028년도에 옮기고 나머지 이제 그 결국은 거기에 옮긴 거는 민간 사업자나 그 LH나 안 그러면 그 좀 뭡니까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공사를 하는데 해서 그 사람들이 4년 동안에는 자기들 돈을 가지고 그걸 그 군사공항을 지어야 이제 됩니다. 기부대 양년 예, 사업이니까. 예. 군사공항을 짓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국방부가 이 땅을 대구시로 넘겨줍니다. 네. 넘겨받은 그 땅에다가 그 땅을 정비를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해서 그 정비한 다음에 그걸 분양을 해야 됩니다. 네. 분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막 단순하게 빨리 잡아도 한 2년 정도 잡고 네. 6년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때까지는 분양하기 전까지는 사실 돈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든 안 그러면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서 이걸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자금력 가지고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경기가 화랑시를 타야만이 이게 이 사업자들이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공항 건설한 비용하고 이 회사의 운영 비용은 나와야 되는 네. 그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경기가 뒷받침이 돼 줘야 되고 그다음 또 그걸 그 기업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고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융자가 가능한데 융자가 그냥 나오는 돈입니까? 기업들이 어쨌든 갚아 빌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자도 있을 네. 테고요. 네. 네. 그런 돈들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업자가 어느 정도 그 규모에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느냐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그 사업자가 들어올 때 이 땅은 반드시 분양이 된다. 성공적으로 분양을 시켜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만이 네. 들어오거든요. 예. 이걸 이제 모자란 거는 물론 국비에서 그 특별법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업들이 막 정말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니까 빨리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되어서 이게 그 뭔가 이게 가능성이 있고 기회의 땅이다 하는 걸 메시지를 기업들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안 좋지. 그런데 한 가지 지금은.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 굉장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군 일의 최대 토목공사다 네, 이런 네, 말들이 있는데 지금 뭐 세계 각국의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료 수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죠. 지금 건설 네. 자재 값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고 이번에 또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부채를 퍼센트 안에서 묶어두는 그 법안을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우리 이 대구시의 공사에 빌려줄 돈을 어차피 이제 그 이 단대 이제 뭐 민간이나 아니 뭐 저기 밖에서 공기관이나, 네네. 우리 밖에서 저기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에 아직 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그 공단이 네. 발족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 공단이 아직 발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왜 발족을 못하고 있냐 하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조 2천억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그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이 법안을 그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 네. 정도로 사실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대구에서 공항 건설을 할 때에 과연 기부대 양녀 방식에서 부족분을 정부에서 제대로 그때 보충을 해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은 사업의 조기 완공의 속도가
붙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그 끝판 뉴스를 마치기 전에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의 지시대로 2년 일찍 개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선은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네. 결말에서 그 최정환 편집인과 백경록 기자께서는 이 홍준표 시장의 지시대로 2년 조기 개항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되나를 떠나가지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조기 개항이라는 데 대해서는 취지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네. 뭐 이분의 어떤 성향이 어떻든 간에 빨리 만들어서 그 실이익을 지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조기 개항이 되고 가덕도 신공 이왕 만드는 거 가덕도 신공항보다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돼야 되는데 방법론적으로 총론에서는 그래서 저는 찬성이지만 그 방법론에 들어가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2028년도 개항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 회의 하실 때 우리 홍 시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편파 왜곡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해. 왜냐하면 우리 홍 시장님 외국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히 대응할 걸 지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이 우리 방송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고 있을 거니까 뭐 의견 내면은 강력히 대응할 건데 뭐 제가 의견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나는 의견 냈는데 그럼 본인은 그러게요. 그러면 본인은 제가- 안 잡혀가겠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런 거예요. 저는 한번 됐으니까 다음에는 대표님이 좀 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백경록 기자 대신에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정치 백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가덕도 신공항보다 1년 앞서서 즉 원래 계획보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2년 앞서서 조기 개항한다는 것은 정말 정치 백단다운 그런 결단이 아닐까, 그런 의견, 뭐 그런 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기 개항과 함께 일찍 가덕도 신공항보다 조기 착공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국가 자원이나 뭐 민간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인데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큰 공사에 뭐 국가 자원도 들어갈 테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공사들도 참여를 할 텐데 그 공사들이 이 가덕도 신공항과 TK 신공항을 동시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순 공항 개항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같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가능할지 정치는 백단이지만 행정력은 백단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그 올해 초에 이제 우리 건설 뭐 주택 아파트 승인을 이제 금지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선언적 의미로 받아 주십시오. 28년은 제가 보기엔 선언적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끝판 뉴스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2028년도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개항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정말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지 아니면 정말 진심이 담긴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그런 정치 백단다운 결단인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